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로 늘어나면서 두 달째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실 앞서 2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한 26만 명 늘어나면서 네네. 13개월 만에 이 최대치를 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방금 이제 조금 전 발표된 3월 고용 동향 네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방 저도 이제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서 네. 이제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네. 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취업자 증가폭이 한 25만 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26만 명이었고요, 한 25만 명 정도 돼서 큰 폭으로 많이 늘었다 또 볼 수 있겠고, 네. 물론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실업자 같은 경우에도 119만 명으로 해서 1년 전보다 이게 좀 줄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8천 명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네. 한 6만 명 정도가 줄었고요. 네. 실업률도 이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한 0.2%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0.1포인트가 지난달에 좀 상승했었는데 네. 이번 달은 0.2포인트 좀 하락을 했고요. 아, 취업자를 본다면은 한 25만 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만 명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고용률 같은 경우 보니까 한 60.4%에서 0.2%좀 상승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역시 2월 고용 동향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그다음에 농림업 종사자 증가로 인해서 네. 사실 60대의 취업률, 그러니까 고용률 같은 게 보니까 1.2%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공일자리 확대되면서 이제 장년층은 이제 고용이 된 반면 네. 청년층은 이제 고용이 잘 안 됐다. 그래서 보면은 진짜 30대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30대는 제자리인데 네. 40대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6% 이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는 뭐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게 좀 우리가 3월 보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3월은 보통 그 고용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성수기, 비성수기 뭐라고 분류를 하나요? 사실 뭐 3월은 고용 시장에서 보면은요 이제는 뭐 진입기다, 상승기다 이렇게 볼 수. 왜냐하면 지금 18년도 차트만 봐도요 3월부터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하는 이제 그래프를 보이는데 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건설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로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이제 취업률 아니면 고용률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증가하고 해서 한 여름 가을 정도로 쭉 가다가 이제 겨울에 다시 떨어지는 일반적인 어떤 그래프 형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구직급여를 보니까 지급액도 늘어나고 또 지급자 수도 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던데 네네. 이게 취업자 수는 대폭 늘었는데 실업급여도 늘어났다라는 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보면은 이제는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많아졌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고용의 질이 높아진 거 아니냐. 뭐 따져보면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고용의 질보다는 그냥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난달에. 그런 것만 봐도 그냥 안전망 확대가 높아졌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고용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이제 프레스를 줬기 때문에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건설 경기 쪽에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하면 네네.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그 고용 시장의 질이 개선됐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고용의 질이라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실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면 사실 전 연령대부터 시작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의 일자리는 고령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공 이런 쪽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고용의 질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냥 고용보험을 의도적으로 많이 가입시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예. 제가 보기에는 또 안 좋은 게 사실 구직급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게 하면 실업급여. 구직급여. 이거는 만약에 고용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이거거든요. 고용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그렇다고 얘기는 취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4대 보험 드니까. 그러면 그만큼 만약에 실업자 수가 아니면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낮았다면 좋았을 텐데 네. 덩달아서 실업급여도 높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취업도 하고요. 일자리를 잃었다. 또 많이 네. 일자리도 잃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게 좀 됐으면은 이런 어떤 현상은 안 일어났는데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들어갔다 나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는 것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고 네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역시 첫 번째가 보건의료 쪽에서 네. 일자리가 많아졌는데
이게 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사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실업급여가 이렇게 고용보험도 마련하지만 실업급여도 급여가 많이 지출된 이유는 역시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고용보험은 이제 실업급여, 네네. 급여 급여 지출도 액도도 높아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좀 맞물렸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힘들다라는 점은 뭐 공감을 다 하실 맞아요. 걸로 생각이 네네. 되고 또 뭐 체감의 정도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공감은 하실 텐데 문제를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면 흔히 제조업을 좀 맞습니다. 떠오르게 예. 되잖아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창출력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충분합니다. 왜 그 정확히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제가 그 3월에 고용 도형 봤을 때 제일 먼저 봤던 게 이제 청년 실업률이랑 네.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난달에도 이제 마이너스 한 15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제조업이 한 10만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네요. 예, 그러니까 많이 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물론 이제는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 통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전년 대비해서 한 10만 명 정도 줄었다. 해서 2.4% 줄었는데 제조업이 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역시나 그 노동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구조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네.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땐 베이비붐 세대, 네네. 우리의 이제 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셔갖고 이제 제조업에 계신 분들이 계속 은퇴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채워줘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죠. 청년들이 안 갑니다. 청년들이 이제는 제조업의 일자리로 가지 않는 부분, 이제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에서는 좀 이제는 인구를 구하기가, 노동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겠고, 이 대안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네. 역시나 뭐냐면 정년 후에 재취업에 대한 제도. 제조.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년출 중심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이끌어왔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할 수가 없는 이제 환경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재취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를 다시 한번 제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어떤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재취업을 한다고 하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네네. 노하우나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일하게 되니까 그렇죠. 분명 효과를 보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수 있는 뭐 대안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은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그 청년 노동 인구를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경제 활동 인구라 그러는데 이 노동 인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정보를 젠더든지 아니면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직업 소개서를 운영한다든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뭐 재원을 마련해 갖고요 고용 노동의 어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편입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제도적인 마련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런 어떤 제도적인 마련보다는 지원만 좀 해주는 이게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를 계속 주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 실업률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뻗기처럼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지만은 실업률이 절대적으로 이게 고용률이 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사례를 좀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요. 고용 노동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제도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된다. 일종의 예. 직업 훈련 같은 거. 그렇죠. 직업 훈련도 하고 무엇보다 어떤 노동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정보. 네.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다. 사실 미스매칭입니다. 뭐냐면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죠. 정말로 강소기업들이 많아요. 네. 정말 연봉도 세고요. 네. 아주 복지도 좋은 이런 강소기업이 있는데 일본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이러한 기업이 있다는 거를 소개를 시켜주고요. 매칭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못 가는 사람들은 없게.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매칭이 안 됩니다. 네. 다 대기업 관료 하지. 사실 중소기업 이렇게 강소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니까 또 청년들이 못 가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미스매칭을 좀 해결해줘야 된다. 정보에 대한 어떤 개방,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3월달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1%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사례를 보면은 추경을 몇 번을 해도 이게 참
실제로 일자리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라는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제였죠. 이제 홍 부총리께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죠. 대통령께 네.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재원 마련이 저는 가장 큰 이슈였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역시 잉여금에서 한 2조 원 되고요. 적자국채 역시나 발행해서 이제 5조 원. 적자국채 발행한다 이렇게 좀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도 문제는 이제는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한 7조 원 정도의 이제 추경이 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쓰면 그다음에 공공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고용 시장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흘려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처를 봤더니 역시나 노후차 폐차 지원에 2조 원 가고요, 일자리 한 2조 원 가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포항 지진이라든지 강원도 산불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는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이것도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이게 일자리가 엄청나게 증가됐죠. 저반들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 게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거든요. 이건 뭐냐? 재정 투자에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근데 민간에서 절대로 일자리 이렇게 안 만들어내면 이거 계속적으로 돈만 써내내지 사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일자리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질이 안 좋은 일자리는요. 언젠가는 노동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재정 투자해서 이런 공공 일자리만 만들어낸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고요.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그렇고요. 물론 다행히 이제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 2.6%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나마 좀 유지된 부분에서 좀 위로를 좀 삼을 수 있지만 사실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엔 여력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와의 어떤 트러블 때문에 사실 이런 미묘한 뉘앙스가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민간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 민간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풀어줄 것인가 이게 정부가 고민해야 할 포인트지 이거 자꾸 공공 일자리 만들어내면 글쎄요 4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IMF가 2.6%를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어제 그 자료를 봤는데 네네. 유지한 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더라고요. 네네. IMF의 그 네네. 설명에서. 네네. 근데 없는데 이 2.6%를 유지한 데는 이 추경을 IMF가 권고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추경을 할 것을 전제로 유지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반대로 추경을 안 하거나 네네. 추경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네네. 2.6%보다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맞고요. 뭐 저번에 우리가 SBS, CNBC 와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네. 추경이 돼야 되고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추경 안 되면 사실 성장률 이렇게 2.6%까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은 분명히 돼야 되겠고 이번에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는 보고가 됐잖아요. 네네. 추경에 대해서 이제 한 7조 원 정도 재원 마련하겠다. 네.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추경은 기정사실화 됐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될지 요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 안은 마련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뭐 학자들마다 아니면은 이제 경제 평론가마다 얘기가 다르지만은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사실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안 늘고 있으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손해고요. 이게 그렇죠. 언젠간 부메랑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심히 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고용 동향을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게 역시나 이렇게 돼버려갖고 지금 좀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그 역시나라는 부분은 공공 일자리나 이제 장년층 네네네, 일자리가 많이 맞습니다. 늘어났을 뿐이지 청년은 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늘지가 않는, 그러니까 고용률이 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조금 이유는 있어요. 사실 2월 달에 이제는 그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는 그 실업자 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통계 함정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년에 대한 어떤 고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는 부분은 네. 우리 경제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용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혁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